드론의 기본 원리는 프로펠러 방식을 설명할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추진해가지고 하는 게 또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에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약간 터빈 블레이드라는 이런 바람을 빨아들여 갖고 충분한 공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점화시켜 갖고 연료를 이렇게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화가 없고요. 점화가 이게 연료통이 여기 달려 있고 바람은 여기서 여기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끝에 이렇게 연료가 이렇게 이쪽을 통해 나오면 끝에서 이렇게 점화를 해서 이렇게 나가면, 점화라는 건 탁탁탁탁 가스레인지 생각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었어요. 제가 드론을 그 터빈 블레이드 필요 없다. 터빈 필요 없이 간단한 방식의 터빈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긴 해요. 간단한 방식에 이렇게 바람을 좀 더 많이 추가로 할 수 있는데, 간단한 방식으로 만드는 뭐 어떻게 이렇게 지붕에 있는 이렇게 돌아가는 놈 있잖아요. 바람 안팎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주네.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 그래도 홈을 파주면 이렇게 좀 더 많이 돌아간다 그랬죠. 터빈 블레이드나 터빈 전기기관 터빈 구조에도 홈을 파주면 많이 돌아간다고 잘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거를 약간 개조를 해가지고 약간을 개조를 해서 하시면은 터빈 블레이드를 비싸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걔가 이제 걔의 힘으로 집안에 있는 공기 순환 장치를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걔의 힘으로 돌아가게 해서 안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면은 좀 더 많이, 그래서 간단한 방식의 이런 그 제트 엔진도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그 공기를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기 탱크에 넣어 가지고 압축을 조절해서 이렇게 연소기에 넣어주면 돼요. 연소기가 여럿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나오는 공기가 여러 개 있는데 공기 탱크가 여러 개, 드론 같은 데는 한 개나 두 개 정도면 되겠지 않습니까? 일단 뭐 연료에다 산소를 넣어준대, 수소를 넣어준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스 보조를 넣어줄 수 있다 그랬죠. 석유가 공존할 수 있다고. 원자력 발전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원자력 발전은 뭐 막대 방식 뭘 하느냐, 이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입자나 가루로 해가지고 가스 해가지고 그걸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듈 단위로 이렇게 보일러 하다 그러면 보일러 물통 10개로만 언어프 고저를 10개나 100개로 만들어 가지고 큰 물통으로 옮겨 가지고 하시면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 없고 그냥 금방금방 건설할 수 있습니다. 발전 용량 엄청나게 늘릴 수 있죠. 석탄, 석유, 가스 발전 이런 데도, 가정용 이런 보일러 같은 데도 이렇게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2개, 3개 모듈을 만들어 동일하게 큰 물통 옮겨 순환법을 돌립니다. 여름에는 뭐 이렇게 수돗물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냉각 이렇게 여기다 물도 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어서 가스레인지 부어서 그냥 하면 싸잖아요. 그죠? 가스레인지 해가지고 아니면 전기주전자 물 단위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모듈로 만들어 물이 금방 끓어요. 그래서 물을 작은 단위로 이렇게 만들면 금방 끓는다 이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끓여, 그걸로 이제 전기 온수기도 만들고 그럴 수 있어요. 가스 온수기도 가스로 데우면 되죠. 그런 방식으로 전기 주전. 그래서 정수기도 이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펠티어 소재 방식으로 하든지 뭐든 이렇게 냉각을 시켜줘서 냉각물을 돌려서 여름에는 냉각으로 집안은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네네. 냉각으로도 돌릴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보일러를 개조해서 냉각으로 하게 하시면 여름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방식으로는요, 물통에 물을 데운다. 지금 보일러가 복잡한데 물통에 물을 데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순환 펌프, 그것을 순환 펌프를 통해 돌린다. 이 방식으로도 보일러를 만들 수, 5만 원도 안 되게 만들 수 있다. 이 방식으로 하셔도 되겠어요. 전기로 데우든 가스로 데우든, 굳이 뭐 도시가스 없어도 가스 이제 전기로 뭐 이렇게 땡땡이 방식 있잖아요. 돼지꼬리 땡땡이 하나짜리잖아요. 2개, 3개, 4개짜리 동시에 이렇게 가열을 순간적으로 가열을 해버리거든요. 여러 개 들으면 되죠. 그런 방식으로도 보일러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다. 아니면 가스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뭐 부탄가스 넣어가지고 슉 하고 가스를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부탄가스를 4개로 한다고 합시다. 부탄가스나 가스를 이렇게 도시가스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걸 물통을 1개, 2개, 3개에서 부탄가스에서 공기가 부탄가스 통이 하나라도 가스 분배기를 이렇게 캠핑 갈 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가스 분배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뭐 난방용으로서 하나는 조리용으로서 이렇게 여러 개로 그거 만드시면 돼요. 집안의 도시가스도 이렇게 가스 분배기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하시면 되겠죠. 그걸로도
이렇게 보일러 물도 하나, 둘, 셋, 넷 가스 방식으로 내가 하거나 석유 방식, 석유를 이쪽으로 흘려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석유 방식으로도 일단 다른 기름으로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오 디젤로도 되고 그냥 뭐 구할 수 있는 게 석유가 쉬우니까 그 방식으로 돼서 물통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전체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빨리 작은 단위로 쪼개서 빨리 이렇게 해서 물을 끓이는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드론 같은 게 할게요. 드론의 원리는 뉴턴의 이렇게 반정의 작용과 반정의 양력을 이용하는데 프로펠러 공기를 드론 같은 데 아래 위로 이렇게 있는 게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은 공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위로 떠올라요. 이렇게 공기 이렇게 그쪽 프로펠러 힘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공기를 밀어내는 거죠. 공기를 밀어내면서 떠오르는데 아래로 이렇게 두 개가 프로펠러가 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 엔진으로서 프로펠러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에 달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씩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도 여러 개, 뭐 사이즈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아래도 여러 개 하면 좀 더 추력이 세다는 원리를 사용하시면 비행체, 배, 뭐 이런 데서도 프로펠러 돌아가는 데는 다들 양시장 같은 데를 금속 구조물을 이렇게 프로펠러로 해가지고 돌리면은 시원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양시장 같은 데도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안전하게 이렇게 식혀서 내보내는 방식, 아니면 그것을 가열해서 내보내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드론의 기본 원리라서 프로펠러로 뜬다. 그래서 헬리콥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콥터도 이렇게 홀 프로펠러 이런 데다가도 홈을 좀 파주면 이렇게 추력과 양력이 추가로 생기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 배 이런 데도 가능하고 다른 데도 그러합니다. 선풍기 같은 데도 돼. 선풍기 같은 데도 홈을 좀 파주면은 홈을 파주면 좀 더 추력이 이렇게 시원해집니다. 금속선을 좀 넣어주면은 전체를 무겁지 않으면 더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뭐 파워만 힘만 있으면 돌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프로펠러 힘을 하나가 아니라 이게 두 개 돌아가는 거 하나 또 이렇게 양쪽으로 많이 달아놓으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세 균형도 좋고 자세 균형할 때 이렇게 여러 군데 달아가지고 앞뒤로 달아가지고 자세 균형하는데 딱 평형을 이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 방식은 전기를 어느 쪽에 많이 주느냐, 저게 많이 적게 주냐 했다. 이쪽 프로펠러는 전기를 적게 좀 많이 주면 이렇게 자세를 제한. 현대기아차에서 이게 개념을 쓰요. 독일의 어떤 비행차 업체가 쓰시더니 그것도 YTN에서 보던 건데요. 그래서 세계주니까 쓰지 마세요. 전기 프로펠러 선풍기에도 쓸 수 있는데 전기힘을 강하게 주냐 약하게 주냐에 따라서 돌리거나 석유 방식이라 할지라도 오토바이 엔진으로 돌리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이쪽은 연료를 적게 주면 덜 회전하고 오토바이 속도도 덜 가고 또 많이 가고 세게 갈 때는 연료를 많이 쓰고 그 원리처럼 이쪽엔 적게 주고 오른쪽에 줘서 이렇게 하거나 연소 방식이다. 연소통이 6개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원오프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 쓸지 두 개 쓸지 6개 쓸지. 이것은 배에서도 하고 자동차도 되고 비행체도 되는데 머스크 스페이스X에서 쓰시던데 자세를 이쪽엔 덜 주고 연료통을 좀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는 데 쓰시던데 전 세계로 수천 조 분의 수백 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쓰시지 마세요. 그래서 가로선을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지도, 땅속 지도, 구청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 국제 표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시면 숫자 방식이니까 각 나라 이렇게 기업별로 군별로 각각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연동을 해갖고 카메라 같은 데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봐요. 드론에 딱 요새 카메라 다니게 되시니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입체로 봅니다. 입체로. 이건 모든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전파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드론 같은데 이렇게 전파 달아 하나는 금속탄 열화상 카메라도 같이 달거나 아니 이게 통합시키면 좀 비싸니까 이게 따로 달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싸요. 집안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집안의 카메라도 따로 하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파를 쏴서 하나는 금속탄 하나는 사람 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입체로 봐요. 입체로 보는데 사람의 얼굴도 입체로 생겨서 우리가 그 사람 좀 살쪄도 알고 이렇게 뭐 모습 바꿔도 알죠. 안경 써도. 그래서 저는 입체로 봐서 기본 정보를 모든 안면 인식 할 때 이렇게 입체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이렇게 안면 인식이 입체가 아닌데요.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가 입체로 보는. 그래서 휴머노id 로봇에도 들어가고 앞으로 모든 곳에 들어갈 거예요. 사람을 보거나 이렇게 사물 이런 것들을 각각 입체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로봇에 이게 다 들어가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각각 재고 관리도 할 수 있고요. 물건을 나눌 수도 있고 물건을 나눌 수도 있고 계산까지도 할 수 있어요. 카메라가 사람도 이렇게 고객님이 몇 개 집었나 그 빵을 몇 개 집었나 볼 수 있듯이 얘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고 관리를 해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재고 직원이 입고를 아침에 해주면 컴퓨터 입고하면 마이너스만 하면 되니까. 재고 관리도 해주거나 계산까지도 와서 매점에서 탁 해서 계산까지 카드 얼마 현금을 해서 주인에게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트럭 동전까지 해서 그래서 금액을 통보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망이나 이런 걸로 조작할 수 없게 하고 계산원의 얼굴을 등록하거나 그래서 등록된 사람만 열고 다른 사람은 열지 못하게 일반 금고 같은 데도 이거 하시면 등록된 사람 얼굴을 여는 이렇게 하시면 은행 같은 데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다른 사람이면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 112에 신고하거나 보안회사 또는 저에게 주인에게 통보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못 눌러. 현관문 비디오 디지털 키 같은 데도 가능하고 회사 출시를 할 때도 입체로 인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입체 얼굴이 인식돼야지 빗물 누를 수 있다. 또는 열려라 참기 음성 이게 몇 가지를 같이 동원할 수도 있다. 복합적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카메라 같은 데도 달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드론이 자동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하나는 열화상 카메라 하나 이렇게 아니 통합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의 카메라 통합시킬 수도 있어요. 비용이 좀 비싸죠. 판매도 이게 전파로 휴전선 부대 같은 데는 이렇게 이것을 일반 CCTV는 전파로 이렇게 경보하는 기능 없잖아요. 가로세로 높여서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이는 것을 포착해서 동작 경보를 내리거나 연기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입체로 이렇게 봐서 동작 경보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설정해 놓으면 되는데요. 또는 불꽃이 이렇게 움직일 때도 그것도 동작 경보가 되는 거고요. 나는 이게 평상시에는 틀린 소리를 해서 경보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열 감지까지 같이 한다면 평상시의 열과 그렇지 않은 이상 반응을 경보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이렇게 해서 사람도 각각 보고 군복 입은 사람 지휘관 뭐 이런 CCTV 카메라 다 망원경 다는 구조 이렇게 하시면 일반 CCTV 카메라에다가 휴대폰 카메라처럼 2배, 4배, 10배 이렇게 확대하는 이런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에 포커스 맞춰서 블랙박스 같은 데도 사람 얼굴을 딱 찍는 기술을 쓰시면 블랙박스 카메라에도 그렇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마트폰을 앞뒤로 찍어가지고 동시에 찍어서 블랙박스 역할을 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에다가 1분짜리 뭐 이렇게 몇 분 분량 2분짜리 유튜브 동영상 올릴 때 59초에 올려야 되거든요. 1분보다. 그래서 59초 올리면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시간을 설정하는 그런 프로그램 앱을 만드시거나 그래서 그 카메라에도 그걸 할 수 있는데 하시면 되겠어요. 사람 저녁에 올 때 이렇게 착각 이렇게 110이나 220 배터리 방식으로 CCTV 카메라가 이렇게 찍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 CCTV 카메라 있다 그러면 사람 포착하면 빛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자체에 탑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세요. 모든 카메라에다 이거 쓰시면 되겠어요. 캠코더 같은 거를 45,000원, 99,000원 하던데 그러면 그걸로 이거보다 그게 낫다는 거죠. 그거를 대량으로 싸겠잖아요. 그거를 적외선 기능을 달아가지고 야간 찍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이제 이렇게 불빛을 닦아 사람 포착하면 이렇게 하거나 그쪽으로 카메라를 돌리든지 렌즈가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랬죠. 각도별 대자리 중자리 그래서 각도별로 찍는 기술 그다음에 통합화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찍는 기술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걸로도 할 수 있어요. 네.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해서 렌즈가 움직이는 그래서 앞뒤로 위아래를 움직여서 이렇게 원근감을 주거나 해서 카메라를 제가 촬영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메라 같은 데도 시간 설정 기능을 줘가지고 몇 분짜리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리모컨 방식으로 하든가 앱 방식으로 하든가 프로그램 방식으로 일반化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CCTV 카메라에다 망원경 다는 모드 안마도 해요. 사람이
경기장에서 모자에다가 제가 확대경을 넣거나 망원경을 넣어가지고 경기장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야구장이나 뭐 경기 관람할 때 좋겠죠. 오토바이에도 쓸 수 있어요. 오토바이에도 이렇게 막 수중 안경 이렇게 막 이렇게 삼수가 이렇게 이것을 위에다 딱 껴가지고 이게 확대경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앞을 좀 명확히 보거나 망원경으로 물속이라도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안경 있다 닫아 놓으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물안경 평상시 모드로 쓰다가 딱 넣으면은 뭐 망원경 같은데 이렇게 있잖아요 렌즈가. 그럼 렌즈를 바꿔 끼우는 방식이거나 렌즈를 추가로 좀 두껍게 해서 플라스틱이든 뭐 유리든 두껍게 해가지고 좀 더 볼 수 있다. 그 방식을 쓰시면 싼 망원경으로도 이게 멀리 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을 하시면 렌즈를 이제 그거 덧붙인다는. 그래서 두께를 조절해서 멀리 고가의 렌즈로 만든다. 쓰시면 저기 카메라에도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드론 같은데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딱 카메라 딱 사람들도 보듯이 이렇게 보는 휴머노이드 앞 이거 다 써요. 그래서 이게 사람 지휘관 차량이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일련 번호를 달아놔요. 그래서 표적을 정해서 자동 전투하는 데 씁니다. 그 사람 뮤비를 해서 그 사람만 찍을 수도 있고요. 카메라 달아가지고 건물 청소도 하고 그래요. 카메라 달아서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 움직이는 입체, 움직이지 않는 입체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해서 지 스스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제어할 때도 이렇게 프로펠러 회전수로 이렇게 제어하거나 가로세로 높이로 노복 같은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비행체도 되고 배도 이렇게 여기다 얼마 힘을 10줄, 20줄, 40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세 제어. 로봇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 명령으로 이렇게 동안 경험을 축적한 것을 이 자세를 했더니 좋더라 이렇게 자동 명령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익숙한 것은 자동화도 하지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되풀이하지 않거든요. 사람도 그런 것처럼 익숙한 것은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어요. 전투 자동 명령, 전투 모델을 5개 만들었다. 그러면 조종사 선택이나 컴퓨터 자동 선택으로 전쟁을 하고요. 뭐 안드릴이나 이런 데서도 쓰지 마세요. 우크라이나 군사기술에서도 드론에서도 그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어요. 경험에 쌓임을 따라 좀 더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걸로 바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드론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을 조절할 때는 서로 파잉히트는 여러 개 전파를 이렇게 묶어서 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건 머스크 위성통신에서 제가 레이저파를 묶어 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서로 파잉히트는 거로 그럼 서로 인력 작용을 해서 멀리 간다. 그래서 블루투스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게 다양한 데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이거 저기 뭐죠? 리모컨도 할 수 있고 적외선 방식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전파에 상관없이 이것은 서로 파잉히트는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 쏘면 멀리 간다. 통수신도 뚜렷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의 종류에 상관없이 A사 레이더에서도 팀별로 레이더를 대자리, 분자리, 솔자리 해서 전기도 강중량 넣어주고 팀별로 묶어 쏘는 방식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화소수, TV 화소수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반도체 같은데 트랜지스터나 카페시터 대중소로 들어가면 제 기술이에요. 네네. 픽셀수도 대중소 들어가고 카메라나 이런 데서도 삼성에서도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캐논이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카메라 디스플레이를 쓸 수 있습니다. 드론에서 어쨌든 이렇게 어떤 군사 공격을 할 때도 자동 전투를 한다. 물주기 MBC 뉴스 토day 뭐 이렇게 채널에 의해서 하던데 빌딩에다 이렇게 드론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어요. 제가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써서 빌딩 청소한다 그랬죠. 빌딩 청소할 때도 제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롤러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딱 밑에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롤러식으로 해서 딱 청소하는 이런 기술을 얘기해요. 숫자를 많이 동원하면 되죠. 위에 고정 장치 아래쪽에 이렇게 줄을 팽팽하게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그다음 거기서 롤러가 돌아가면서 딱 청소하는 기술을 얘기했었는데요. 원래는 이게 빌딩이 3층이나 몇 층이다 그러면 이렇게 룰을 팽팽하게 해가지고 팽팽하게 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벽돌 나르는 장치로 이렇게 벽돌이나 집 나르는 장치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도 여기도 빌딩 청소할 때도 들어가요. 되게 빠르게 하겠죠. 자세가 좀 어려운 부분만 사람을 투입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걸로 청소하면 되겠고 이게 두 가지로 혼용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드론 같은데 통신 구조는 서로 파형해서 여러 개의 전파로 묶어 쏜다. 같은 파형 호출 번호만 들리게 드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경원 워키토키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으로 각각 통신하는 구조. 종류에 따라서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어요. 또는 같은 파형 호출 번호만 들리게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데 드론 경원 100명이다. 등록된 얼굴만 이렇게 통신하거나 열려라 참게 비밀번호 방식을 자기 스스로 넣어서 통신하거나 근데 자동으로 자기가 넣어서 그날 하루에 안고 열려라 참게다 그러면 말하고 통신한다는 거죠. 그날 하루는 쓸 수 있어요. 시간대를 정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현관문 디지털키 움직이게 할 때도 할 수 있고 드론 같은데도 하나의 전파는 이렇게 같은 전파를 호출만 하는 전체 전파 이렇게 하나의 전파는 몇 사람만 이렇게 회의한 전파 하나의 전파는 각각 통신하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하나의 전파는 유선에서도 컴퓨터에서도 있고 데스크탑 노트북에서도 쓸 수 있는데 TV에서도 하나의 전파 하나 유선 방식이라도 하나 줄은 이렇게 하나 줄은 유선이라도 동축 개입을 하는 제가 여러 개 선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줄은 이거는 게임용 이것은 하나 줄은 이렇게 그래서 그 은행 뱅킹용 뭐 이렇게 문자용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꿔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무선 전파에서도 여기서 그 전파를 따라 하나는 이렇게 뭐 이목적 하나는 이목적에서 통신을 하면 빠르다. 또는 동영상 개 파일을 이렇게 100개나 1000개를 쪼개서 1년만 암호 설정해서 각각 틀린 유선 통신선 각각 틀린 여러 개 무선 통신선에 나눠서 보내서 나중에 조립하는 방식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 전파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드론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이런 전파를 바꿔타며 통신하거나 스마트폰 같은 데서는 KT 것도 통신하고 SK도 통신하고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이동통신 제공한다 그랬죠. 모뎀이나 이렇게 어떤 와이파이에다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서 워키토키처럼 몇 킬로를 커버할 수 있다. 그걸로 이동통신 제공하는 기술이나 무선 안에서 중폭 장치까지 해서 개인이 이렇게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좀 주더라도 요금을 할인하거나 그래서 무선 중폭 장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쪽 전기를 쓰니까 중폭 장치 만들어서 입출력 시스템을 이렇게 신호를 대신 송수신해 준다는 거죠. 그거를 집안에 둬가지고 하거나 오토바이나 차량에다 이렇게 그런 중폭 장치를 둬가지고 하거나 그래서 드론 24시간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하거나 드론 아니더라도 다른 비행체도 가능한데요. 군사용으로 오래 떠 있을 수 있는 24시간 며칠간 떠 있을 수도 있는 것이 그걸 이제 유성통신 대신할 때 좀 비싸죠. 그래서 드론은 싸니까 그래서 드론을 24시간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안에 저장 장치 넣어가지고 동영상 10,000개 해가지고 하루 50개 틀어준 방송입니다. 그럼 100개, 200개 채널이 만들어지잖아요. 유튜브 동안 시간대를 딱 틀어주면 그렇게 하거나 유선 인터넷만 같이 연결해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가지고 워키토키나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할 수 있다. 또는 햄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햄통신 같은 거. 국가에서 번호를 송수신해 줄 수도 있고 자기가 번호를 스마트폰처럼 번호를 부여해서 개인 방송으로 만들어 한 나라에 10만 원만 되더라도 전 세계에서 엄청난 플랫폼이 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드론으로 들어가서 제 기술을 일부러 언급하느라 드론은 프로펠러를 돌린다. 자세 제어할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자세 뒤쪽에 틀리게 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여기다 추가로 장착을 프로펠러를 해서 떨어뜨리고 갈 수도 있고 추가 장착용도 있거나 프로펠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약하게 밀어주는 식으로 달아놓을 수도 있다. 이런 연료통의 특징 예를 들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짐이 무거웠을 때 밑에 프로펠러를 쓰게 사선으로 내뿜거나 아래로 이렇게 추가로 장착해서 장착해다 떼면 되죠. 저기서 버리고 가도 되고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드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쭉 뽑았다가 다시 들어가고 동시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드론은 프로펠러로 움직인다. 배터리를 달거나 석유로서 이렇게 어떤 그 프로펠러를 돌려도 오토바이 엔진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돌리거나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 또는 이런 것들을 수소도 되겠죠. 그거를 해가지고 이게 그 발전을 해가지고 돌리거나 할 수도 있고 태양력을 같이 이렇게 동원할 수도 있고 그래요. 드론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maybe 윙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포를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물레방아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장거리 타격기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뭐 이렇게 드론의 어떤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연료통, 보조 연료통을 먼저 달고 가가지고 이 방식도 괜찮고 이렇게 프로펠러를 이렇게 달고 가다가 이게 배터리가 달려 있는 그것을 떨어뜨리고 가도 뭐 항속거리가 늘어난다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공기 주머니를 달거나 그래서 드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패러글라이드는 낙하산에도 되는데 이 방식을 같이 이렇게 써주고 미니로 넣어주면은 전체 이렇게 자세 제어의 이상도 없고 속도도 빠를 수 있다. 미니로 넣어주는 거예요. 미니로 넣어주고 급할 때 막판 돌입할 때 쓰거나 항속거리 쓰거나 버리고 같은 데 일반 전투기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조 연료통을 달아갖고 버리고 항속거리 들이가서 그 다음에 가서 타격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보조 연료 탱크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 프로펠러를 이렇게 지 스스로 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갖고 거기서 장착하는 이런 방식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뭐하러 이렇게 이렇게 보조 연료 탱크 조그만 거 달라가지고 이렇게 가서 지가 스스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프로펠러가 공기를 아래로 밀면 드론이 위로 뜬다. 이렇게 두 개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되게 쉬워요. 오토바이로 이렇게 돌리나 뭐래 똑같은 거예요. 드론의 몸체가 있고 프로펠러가 회전하면 공기를 아래로 밀어서 양력이 위로 뜹니다.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동력은 모터, 그다음 배터리가 있겠죠. 배터리가 있거나 배터리 방식 아니면 연료 방식이면 그거를 직접 돌리든가 석유로, 오토바이는 직접 돌려요. 직접 돌리든가 아니면 발전을 해서 돌리든가 이런 방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배터리 방식과 발전 방식을 두 가지를 겸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프로펠러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은 거기다가 추가로 그냥 제 방식의 어떤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회전하니까 어차피 회전추에다가 이렇게 미니 발전기를 달아 조금이라도 전기를 달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하고 연구적으로 여러 개 수십 개 없게 회전하는 것에다 이렇게 주변에 반응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회전할 때 같이 이렇게 돌려서 묶거나 그러면 그거 돌리면서도 이렇게 회전하면서도 전기가 반응을 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깝잖아요. 네,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으니까 모터의 속도를 전자 속도 지역이 ESC라고 있습니다. 배터리 동력 공급,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비행 컨트롤러, FC, 드론의 두뇌 센서 데이터로 모터를 제어합니다. 그다음에 센서 아까 아침에 머스크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연료 연소통이 있는데 6개가 있는데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쪽에 연료를 적게 두고 자세를 이쪽을 많이 주고 자세를 제어하는 데 쓴다 그랬는데, 아까 아침에 어떤 전 세계로 자피아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웹지도면 그거 연동하고 자기 몸체를 이게 어느 쪽에 어느 정도 힘을 줄 건지 이렇게 자세 제어하는데 가로세로 높이로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도 앞으로 이 기술 쓴다고. 여기 10주고 20주고 34주고인데 이게 배터리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연소 방식은 이렇게 왼쪽에 많이 주고 어느 쪽에 많이 6개다 그러면 어느 푸시 6개 전부 가동하지 2개 가동 3개만 이렇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연료를 적게 주냐 많이 주냐에 따라서 속도를 강중량을 가스불 강중량 하듯이 이렇게 조절해서 할 수도 있다. 연소 방식은 프로펠러 방식은 전기를 많이 주고 적게 주냐 자세를 제어한다. 머스크 스펙스에서 이걸 쓰시는 걸 봤는데요. 해당되는 것에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려면 좌표 숫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GPS 방식이 아니잖아요. 제 방식을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딱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거나 다시 착지하거나 이것은 안드로이드에서도 쓰시는 것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안 쓰셨으면 괜찮은데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들어서 자기 몸의 자세를 제어하는 로켓 기술은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개념만 알아놓으면 이렇게 기술적 거기에 직업을 종사하시려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개념을 알아놔서 현대 문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원리로 이게 개념만 아는데 이 동생은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 컨트롤러 드론의 두뇌 센서 데이터로 모터를 제어한다. 센서 자이로 방식이 이제
자료는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이로스코프 방식도 있고 제 방식도 이렇게 자세를 왼쪽에 전기 방식이면 왼쪽에 전기를 주고 오른쪽으로 자세를 제어하거나 가변 프로펠러 이렇게 하변으로 아래로 내려갔다 이럴 때 이런 얘기 때 현대기아차 이걸 쓰시더라고. 독일 어떤 업체 그것도 YTN에서 소개하는 건데요. 현대기아차 쓰지 마세요. 이건 제 방식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로도 할 수 있다. 자이로 방식이 뭐냐면요. 자이로 방식을 볼게요. 무게추를 둬 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종의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데 물체 역학적인 자이로스코프 효과, 물체 위치 측정, 방향 설정, 자세 제어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회전하는 물체는 회전축의 방향을 바꾸려는 외력의 저항에서 계속 동일한 방향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회전축에 힘을 가하면 그 힘이 가해진 방향이라 힘의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회전축이 움직인다는데요. 회전축에 힘을 가하면 그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그 힘의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회전축이 움직인다. 코일이 올리 힘, 자이로 센서에서는 저도 지금 처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다가 요새 자이로 할 필요 있나요? 이게 구형인데 이거는 자이로 센서에서는 MEMS 초소형 기계식 시스템 기술은 운동하는 물체가 회전할 때 속도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코리올리라는 힘 물리 현상을 이뤄서 속도를 감지한다. 이것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이로 원리를 보시면 물체를 회전시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계가 회전체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무게 중심축을 이게 무게 중심축을 자기가 가지는 거죠. 예. 무게 중심축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게 중심축을 가져가지고 회전하는 놈이 이렇게도 움직이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자세를 안정시켜 준다는 것이죠. 고정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디스크를 이용해서 방향을 유지하는 장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수직인 형태로 자세를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이든 자세를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힘이 유연하게 작용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이로 스코프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를 비행체에 사용하는데 이거는 약간 구형임 제 방식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안 사용하고 쓸데없는 부품이 존재하니까요. 조정기 통신 모듈 원격 제어 신호 송수신 이렇게 해서 원격 제어 신호 송수신은 전파로 송수신하는 건데요. 이게 제 방식의 어떤 서로 전파를 바꿔 타면서 이렇게 통신하거나 서로 파행이트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 오는 방식을 하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충전할 때도 드론 앞으로 충전하게 될 텐데요. 충전할 때도 우리 플러그 이게 2개, 3개, 4개, 5개 여기 있는데 안에 배터리 달려 있다고 자율주행차 드론도 그렇고 그럼 각각 꽂아주면 빨리잖아요. 무선 통신도 서로 파행이트 여러 개 전파나 같은 전파를 호출 반응만 들리게 해서 우리 전파 이렇게 동시에 잡을게 이게 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게 유도를 해서 전기를 탁탁탁 걸어주는 식으로 주파수를 유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충전을 빨리 하거나 이게 여기서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쓸 수 있죠. 서로 파행이트 여러 개 전파를 동시에 송수신 같은 전파를 호출 반응을 송수신한다. 그래서 각각 다른 기기를 제어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게 리모컨 방식으로 제어하는데 이 기술을 씁니다. 적외선 같은 데도 이렇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을 원래는 이렇게 모스크의 어떤 위성 통신에 쓰는 기술이라고 레이저인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닌 다른 전파도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적외선 할 때도 이게 서로 묶어 쓰면 멀리 갑니다. 적외선을 각도를 따라서 이렇게 어떤 셋톱박스에서 잡을 때 각도를 따라서 여러 개 해주시면 밥 먹다가도 꼭 그 앞에 가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시면 되고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은 무선 초인종 방식 3층에 있다가도 1층에 조작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셋톱박스를 해갖고 TV 신호를 잡게끔 모든 이렇게 키보드 이게 리모컨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든 리모컨에 해당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각각 통제해서 각각 다른 기기를 조작, TV 조작, 조명 조작, 냉장고 조작, 세탁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드론의 두뇌 이렇게 보시면은 드론이 이제 프로펠러로 움직인다. 헬리콥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프로펠러를 여러 개를 넣어서 자사 제어에 쓴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프로펠러 속도를 따라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다. 왼쪽 오른쪽 그건 제 방식이네. 어쨌든 회전하면서 지금 자리 스코프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나 본데요. 그 부분을 없애면 괜찮죠. 좀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드론의 뼈대 역할 프로펠러가 하고 모터가 있고 전자 속도 제어기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고 배터리 동력공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한다. 밴 컨트롤러 드론의 두뇌 센서 데이터로 모터를 제어한다. 그다음에 센서 자이로 회전 자료 방식을 하는데 가속도계 기울기 기압계 초음파 높이 GPS 위치 GPS도 제 방식 사용하면 돼요. GPS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종기 통신 모드 원격 제어 신호 송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파로 조절을 한다는 거죠. 이 전파 하나 전파 들키면 다른 전파로 갈아타는 기술 우크라이나 쓰시다 그 제 기술인데 드론 조종할 때 안두리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동시에 여러 개의 전파를 가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전파를 동시에 3개나 5개 막 10개 한꺼번에 동수신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기 충전할 때도 통신할 때도 이게 쓸 수 있어요. 다른 데서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TV 이렇게 서로 유선 무선을 공존하게 하거나 유선 동축 케이블 하나잖아요. 그러면 모뎀에다 보통 꼽는데 2개, 3개, 4개 이렇게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셋톱박스도 케이블선 하나만 아니라 동축 케이블이라도 여러 개를 꽂을 수 있어서 신호 처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나중에 셋톱박스를 이렇게 미니 컴퓨터하고 셋톱박스 통합시키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컴퓨터화 되는 건데 그래서 TV도 이제 모니터도 이것을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도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구조 서로 다른 파형의 구조를 다른 파형을 송수신하는 동시에 송수신하는 같은 파형 5초 방면 동시에 송수신하는 뭐 스마트폰이 한 1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 4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모뎀과 이렇게 했던 이런 와이파이에도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워키토키 안에도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유성통신 안에 10,0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라우터 안에 10,0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라우터 안에도 유선으로 하지만 무선으로 동시에 송수신하는 이중구조를 가지시거나 모든 인터넷 장비 유선 무선을 공존하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모뎀 같은 것도 유선인데 무선으로 송수신하거나 와이파이도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신호를 받아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이든 같은 방향 호출마 등록된 놈을 해서 이게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이게 이동통신과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PP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싸게 제공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많은 가입자가 오면 거기다 광고를 내거나 플랫폼 만들어서 쇼핑몰 만들거나 꽃배달 슈퍼마켓 이런 걸로 수익을 번다는 거죠. 괜찮죠. 네, 하시면 윤소연 인터넷만 어차피 깔아져 있으니까 별로 돈이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도란의 기본 원리는 상승과 하강, 모든 프로펠러 속도를 동일하게 높이거나 낮추어서 추력을 조절한다. 모든 프로펠러 속도를 이렇게 지금 현재는 동일하게 하지만 제 거는 왼쪽, 오른쪽, 가벼운 프로펠러 이 방식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방식 현대기아차에서 그걸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나오는데 현재는 모든 프로펠러 속도를 동일하게 하는 방식, 자이로스코프 방식으로 이렇게 자세를 제어한다. 저는 이게 회전체 프로펠러든 연소 방식이든 자세를 이렇게 연료를 덜 줘갖고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는데 그거서 왼쪽으로 기울어가는 가변 프로펠러 밑으로 내려갈 때 오를 때 이것을 쓴다 그랬죠. 이게 더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이로스코프 일단 없어지는 거니까. 이 방식을 하시. 현대 기본 모든 드론은 이게 모든 프로펠러 속도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속도를 똑같이 하고 있다. 전후 좌우 내기술 쓰시면 저한테 지적재산 위반으로 모델로 쓰시는 거예요. 운영사 갖고 있는. 이거 팔았을 때가 문제. 전후 좌우 이동 특정 방향 프로펠러 속도를 높여 기체를 기울이고
특정 방향 프로펠러 속도를 높여서 기체를 기울이고 기울어진 양력을 추진력으로 변환해서 이동한다. 특정 방향 프로펠러 속도를 또 높이는 게 있네. 여기도 어떻든 전후자 자세를 제어할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프로펠러 속도를 통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뒤쪽 프로펠러 속도 증가, 앞쪽 속도 감소, 전진, 앞쪽 속도 감소. 이것도 있네. 있기는 전진할 때, 후진할 때 앞쪽 프로펠러 속도 증가, 뒤쪽 속도 감소. 이거 제 기술 쓰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좌우 이동, 해당 방향 반도체 프로펠러 속도 증가. 이것은 전기를 틀리게 준다는 건데. 그래서 전기를 양을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제가 쓰면 안 된다. 이거 제 기술 쓴 거 아닌가? 이상한데 좀 알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드론을 이렇게 오토 호버링, 기압계 등으로 높이를 감지하고 일정 저 방식은 이렇게 좌표 시험을 내비게이션 웹조를 따라 그걸로 이제 이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전파도 송수신할 때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대공방어망이나 모든 방산 기술에 내가 써서 정확하게 요경하는데 미리 예측해 갖고 쏘는 거예요. 이쪽에 움직일 거 비행체다 그러면 드론에서도 그렇고 40%, 50%, 60% 동시에 쏴버리거나 저격 소총 모든 어떤 대공무기에 모든 방산 무기 이 방식이 다 쓰일 거다. GPS 방식은 안 쓸 거다 저는 하는데요. 오토오버링 기압계 등은 높이를 감지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센서로 자세를 파악해 제자리에 비행한다. GPS 신호를 이용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복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